자, 이제 우리가 9장의 이제 마지막 섹션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 섹션은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톰슨 스캐터링은 이제 빛과 전하의 상호작용인데 거기에서는 일레스틱 콜리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에너지를 잃지 않고 스캐터링이 되는 건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은 에너지가 이제 디스페이트 되는 인일레스틱 스캐터링이고, 그러니까 공간상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이제 전하가 아니라 다이엘렉트릭 미디엄, 아니면 다이엘렉트릭 미디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전하인데 이제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캐터링 센터가 있는데 여기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하가 여기 그 원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이제 댐핑도 있는 거고요. 댐핑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풋 웨이브가 이쪽으로 와서 스캐터링 돼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그때 얼마만큼이 레디에이트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스캐터링 기술할 때 이제 앞서와 달리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얘가 얼마나 강하게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다이엘렉트릭 그 미디엄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 로스가 생기는가, 그 기술하는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이제 이 일렉트릭 웨이브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실레이션 할 거란 말이야. 드리븐 오실레이션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드리븐 오실레이션을 문제를 풀어서 그로부터 커런트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은 뭐 많이 해봤죠.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내가 S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 S, 이게 이제 댐핑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모닉, 이제 얼마나 강하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가에다가 여기에 이제 레디에이션에서 생겨나는 일렉트릭 필드, 익스터널 필드. 따라서 이제 여기서 내가 앰플리튜드는 또 모든 것이 이제 타임 디펜던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는 걸 가정을 하면 이 앰플리튜드를 물론 컴플렉스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제로 감마가 없을 때에 비해서, 오메가 제로 감마가 없을 때 톰슨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여기다 톰슨 스캐터링의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오메가 제로와 이제 감마 때문에 저게 있는 거죠. 이 제로를 엉뚱한 데 붙였네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진동을 하는데 여기 복속 i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제 디스페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테나 계산했을 때 계산했던, 혹은 이제 라모 거기에다가 이 가속도에 해당되는 파트에 이제 이것만,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뭐 새로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그냥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에서는 그냥 톰슨 스캐터링에서의
크로스 섹션에다 톰슨 스캐터링은 뭐 잔뜩 곱한 거에다가 내가 이걸 곱하는데 이거 대신에 내가 이것의 절대값을 곱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환산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나눠줬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제곱이니까 오메가 4제곱을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모에 없던 게 있으니까 그것의 절대값의 제곱인 요것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레일리 스캐터링이고, 그럼 이제 앞서 계산했던 톰슨 스캐터링과 달리 이 앞에 썼던 요만큼의 그 팩터가 생겨나죠. 요만큼의 팩터가 생겨나는데 요만큼의 팩터는 톰슨 스캐터링과 다른 점이 뭐냐면 톰슨 스캐터링은 오메가의 의존성이 없었어요. 그냥 각도에만 의존성이 있었어. 그 들어오는 빛의 오메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만큼 스캐터링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레일리 스캐터링은 각도 의존성은 똑같죠. The same 각도 의존성은 똑같아요. 그 각도 의존성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냐? 톰슨 스캐터링과 각도 의존성은 똑같아. 그렇지만 톰슨 스캐터링에 없던 중요한 특징으로 오메가 의존성이 있는 거네. 자, 오메가 의존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 팩터 때문에 이제 오메가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도 의존성은 우리 앞에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메가 의존성을 이제 알기 위해서 대략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오메가가 작을 때는 0이 되네요. 분자에 오메가 4제곱이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오메가가 아주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아주 커지면은 자, 어느 상수로 접근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스캐터링이 가장 많이 되는 특정한 프리퀀시가 존재하네요. 그렇죠? 특정한 프리퀀시. 그래서 내가 얘를 오메가 맥스 스캐터링이 가장 잘 되는 빛의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오메가 맥스라고 부를게요. 걔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같이 보이게. 오메가 m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오메가 m은 어떤 걸 풀면 되느냐? 자, 요걸 미분을 한 것이 0이다. 자, 요걸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풀어주면은 이제 오메가는 오메가 맥시멈은 자, 요거 푸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안 할게요.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라서 얘는 이제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하고 그다음에 댐핑 프리퀀시에 의존하는데 이제 댐핑이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 이제 레조넌트 프리퀀시에서 스캐터링이 가장 잘 일어나.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이죠. 그렇죠? 외부에서 드라이빙을 하는데 원자의 진폭이 언제 제일 크냐면 레조넌스 프리퀀시에서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 스캐터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댐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제 조건 하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저런 레조넌스 프리퀀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레조넌트 어쩌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캐터링이니까 이제
오메가 제로일 때 이제 레저넌트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보면 레일리 오메가 제로일 때, 그러면은 얘는 이제 톰슨 스캐터링에 여기는 앵귤러 디펜던스, 오메가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저기다 이제 오메가 디펜던트 파트에다 오메가 제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감마 제로분의 오메가 제로 제곱이 돼서 얘는 어때? 톰슨 스캐터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크로스 섹션이 크다는 얘기는 넓은 영역에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스캐터링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미디엄이 있는데 그 미디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만약에 거기 이제 프리 차지 말고 이제 이 바운드 차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스캐터링은 레일리 스캐터링에 의해서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극한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원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결합된 크기가 오메가 제로인데 얘가 댐핑보다도 무지 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프리퀀시보다도 굉장히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오메가 제로가 제일 크니까 이런 극한에서는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항상 프리퀀시와 무관한 톰슨 스캐터링 파트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요만큼 이제 변화가 되는데 오메가 제로가 아주 커. 오메가 제로가 아주 크면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만 살아남죠. 오메가 제로만 살아남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 제로, 오메가 4제곱.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를 그렸듯이 이제 오메가 4제곱에 비례하는데 얘는 즉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원자들을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통과할 때는 스캐터링이 오메가 4제곱에 비례하고, 그럼 오메가 그다음에 이제 그 광속은 이제 요거니까 오메가는 누구에 비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는 누구랑 비례하냐면은 K 4제곱, K랑 비례하니까 K,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넘버에 비례하고, 얘는 K는 파장분의 2파이니까 파장의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스캐터링 파장의 입장에서 보면 파장이 큰 애가 더 잘 일어나, 파장이 짧은 애가 더 잘 일어나. 파장이 짧은 웨이게 단파장에 있는 빛의 그 스캐터링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 이게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레일리 스캐터링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봅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이제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좀 전에 계산했던 이제 그게 바로 하늘이 왜 파란가, 그 다음에 석양이 왜 붉은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설명해주는 게 바로 레일리 스캐터링이에요. 하늘이 왜 파란가? 자, 낮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죠. 낮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올려다 보면은 하늘이 파래요. 왜 파라냐? 빛이 이렇게 오는데, 빛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에 이제 원자들하고 스캐터링이 일어나겠죠. 그럼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이 대기에 의해서 이제 스캐터링이 쭉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내 방향으로 스캐터링 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요 빛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오려면 그냥 그 대기를 스캐터링 없이 통과된 빛이 아니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충돌돼서 스캐터링된 빛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스캐터링이 더 잘 돼? 파장이 작은 게 스캐터링이 잘 된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파란 성분의 빛이 스캐터링이 잘 되니까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이제 하늘이 파래지는 거죠. 하늘이 파래지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폴라리제이션까지 더 고려를 하면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폴라리제이션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폴라리제이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폴라리제이션. 나한테 오는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은 랜덤하게 폴라라이즈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빛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폴라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빛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빛은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 빛은 나한테 스캐터링이 돼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안테나 이론을 할 때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면 빛은 주로 대부분 옆으로 스캐터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편광을 갖는 애들은 스캐터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요렇게 스캐터링, 요렇게 편광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나한테 내가 적도 방향이니까 이렇게 있죠. 따라서 아주 파란 하늘을 나한테 오는 빛은 대부분 이제 요렇게 요런 편광을 가지고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광판으로 보면은 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그 하늘에서 오는 빛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편광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게 이제 대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고, 그럼 이제 석양이 왜 빨갛냐? 석양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해가 내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제 넘어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쭉 와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또 역시 대기층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막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레일리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 이 스캐터링은 이제 파란색이 스캐터링이 많이 된다고 했으니까 파란 빛은 여기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고 덜 스캐터링이 된 빛이 어떤 빛이에요? 파장이 큰 빨간 애들 쪽이 더 빛이 나한테 많이 오니까 석양의 하늘이 이제 붉게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석양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은 이 방향도 나한테 올 수 있고 이렇게 폴라라이즈 된 것도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레일리 스캐터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